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역의 분수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의 분수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수환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정수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리수를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그 정수로부터 유리수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는 이 정수환이 정역이라는 사실이 이제 핵심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확장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정수가 아닌 일반적인 정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역이 주어져 있을 때 정역으로부터 정수로부터 유리수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Q는 이제 채가 되죠. 그래서 어떤 정역이 주어지면 정역으로부터 채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정수하고 유리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정수 2, 3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정수를 가지고 뭐 2분의 3이라던가 혹은 뭐 4분의 6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즉 분수꼴로 우리가 이제 유리수를 나타내는데요. 그런 입장을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택할 거기 때문에 정역으로부터 일종의 분수를 만들어내서 그런 것이 체가 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 F를 정역 D로부터 만들어진 그 분수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 어떻게 그 정역으로부터 체를 만들 수 있을지. 자, D가 정역일 때 우리가 지금 분수를 만들고 싶은데요. 자, 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쉬운 곱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분수 2분의 3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분자 분모를 이렇게 순서쌍으로 늘어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유리수를 생각해 보면 2분의 3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쓴 것처럼 3,2로 이제 뭐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곱집합의 원소로. 그런데 2분의 3과 4분의 6은 동일한 분수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4분의 6을 곱집합 형태로 이제 순서쌍으로 표현하자면 6,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2라는 것과 2,4라고 하는 이런 순서쌍은 보통 일반적인 관점을 생각한다면 서로 이제 다른 순서쌍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텐데요. 우리가 유리수를 생각을 할 때는 2분의 3과 4분의 6이 쓰는 모습은 다르지만 분모 2가 있느냐 4가 있느냐 분자에 3이 있느냐 6이 있느냐 모양은 다르지만 이 두 개의 유리수는 같은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요. 자, 그러한 그 같은 값으로 취급을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순서쌍들이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같은 거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대수적으로 서로 다른 어떤 대상을 같은 것이라고 간주를 이제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동치 관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와 6,4는 겉모습은 좀 다르지만 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 한다면 같은 어떤 면에서 어떤 입장에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한 두 개의 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그런 동치 관계를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동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이 관계 입장에서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우리가 동치 관계를 보통 이제 이렇게 물결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3,2와 3,2는 당연히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어야지만 동치 관계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순서쌍을 A, B라고 한다면 A, B라고 하는 이 순서쌍은 자기 자신과는 내가 어떤 관점을 도입을 해서 자기 자신과는 최소한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A하고 B가 같은 것, C하고 D하고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라면 C, D하고 A, B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 B하고 C, D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D를 C, D, EF라고 쓸까요? EF랑 같은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A하고 B가 E하고 F하고도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그 관계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동치 관계를 도입해서 3,2와 2,4가 같은 거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 같은 것으로 보겠느냐 하는 동치 관계를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약속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2분의 3과 4분의 6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나요? 네. 두 개의 분수가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그 결과가 같으면 두 개의 분수가 같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다 라고 좀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3, 4, 10이고 2, 5, 10이라서 다르죠? 그래서 이 분수도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관점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A, B라는 순서쌍과 CD라고 하는 순서쌍이 같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우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A, B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B분의 A를 염두에 두고 이제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대각선을 곱할 때 앞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값이 이제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C, D는 사실은 마음속에 D분의 C를 염두에 두고 그냥 C, D라고 쓰는 겁니다. B분의 A, D분의 C라고 쓰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개념은 이제 수학적으로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한다는 게 결국 순서쌍에서 바깥쪽에 있는 두 개를 곱하는 거고요. 이렇게 곱한다는 것은 그 순서쌍에서 안쪽에 있는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와 C, D라는 순서쌍이 이런 물결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우는 이 관계의 이제 데피니션이죠. A, D와 B, C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순서쌍이 같은 것으로 보겠다. 같은 것을 보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물결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겠다. 라고 우리가 일단은 두 순서쌍 사이에서의 관계를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가 이제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같은 거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으려면 이러한 그 관계가 이렇게 약속된 관계가 동치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동치 관계가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D가 정역일 때 일단 순서쌍들을 이제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때 순서쌍은 이제 A, B가 전부 다 A하고 B가 모두 D에 있는 원소인데요. 단 한 가지 이제 단순한 순서쌍 전체 집합과는 다릅니다. 지금 두 번째 컴포넌트는 0이 들어가는 그러한 순서쌍을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 굳이 곱집합으로 쓰게 된다면 B 곱하기 B 마이너스 0 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컴포넌트에서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유리수에서 아는 것처럼 0분의 3 이런 유리수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뒤쪽 컴포넌트는 이제 0인 것을 이제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E에 있는 이제 원소들 순서쌍들인데요. 순서쌍들 두 개가 서로 같다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제 간주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 이제 도입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죠. 이 E라는 집합 안에 있는 이 순서쌍과 또 다른 순서쌍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겠다. 라고 하는 이제 관계를 약속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AD와 BC 곱한 것이 같으면 그 순서쌍이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관계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동치 관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그 A, B가 A, B하고 같은지 이런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있는 것 두 개 곱한 게 AB죠. 안쪽에 있는 것 두 개 곱한 게 BA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역이기 때문에 B는 A하고 B 곱한 것이나 B하고 A 곱한 것이 같습니다. 즉, D가 정역이므로 임의의 A, B에 대해 이걸 성립합니다. 따라서 A, B와 B, A, B는 이제 이러한 물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확인할 것이 A, B가 C, D하고 이런 관계에 있다면 B, D와 A, B도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B하고 B, D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AD equal BC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관계가 성립한다. 이 두 대상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C 곱하기 B죠? 그러면 C 곱하기 B를 보고 싶은데 C 곱하기 B나 B 곱하기 C는 같죠? D가 정역이니까 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랑 같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쪽 D랑 A랑 곱하는 건데 A 곱하기 D나 D 곱하기 A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CB랑 DA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CD하고 A, B는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a, b하고 c, d가 이런 관계에 있고 c, d하고 e, f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a, b라는 순서쌍과 e, f라는 순서쌍도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그 조건을 이제 활용해 보면 AD equal BC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CF equal DE라는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 곱하기 F가 필요한데요. A 곱하기 F랑 B 곱하기 E가 필요한데, 자, 지금 이제 요 두 관계를 보니까 이것으로부터 다음을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식에다가는 양변에 F를 곱해보죠. 그러면은 BCF랑 같겠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등식에서는 양변에 B를 곱해보겠습니다. BCF, BD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지금 BC, CF에서 F를 곱하고 B를 곱해서 이제 같게 만든 거죠. 따라서 그 ADF하고 BDE가 같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A 곱하기 F인데 그것이 B 곱하기 E랑 같다는 건데요. 자, 어떤가요? 양쪽에 이제 D를 이제 캔슬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캔슬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D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이 순서상에서 뒤에 있는 컴포넌트에 있는 그런 값입니다. 따라서 지금 E에 있는 그런 순서쌍만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D는 이제 0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D가 0이 아니므로 그리고 D가 정역이고, 자, 정역에서는 0이 아닌 원소를 이제 캔슬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D가 정역이라는 사실은 이제 0인자가 없기 때문에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0인데, 즉, 이거를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 D를 묶어내서 AF 빼기 D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앞에 게 0이 아니고, 그 다음 D는 0인자가 없으므로 뒤에가 0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F하고, B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F, 그 다음에 B, E가 서로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의 정의된 이러한 관계는 동치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동치관계를 생각한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4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을 2,4로 나타내는데, 이 두 녀석을 같은 걸로 지금 간주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2라고 하는 이 집합상에서 동치관계를 지금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치관계로 같은 것들을 이제 묶습니다. 그런 걸 동치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동치류에 3,2라는 순서쌍도 있고요. 6,4라는 순서쌍도 있고, 또
9,6이라는 순서쌍도 서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그런 순서쌍들이기 때문에 같은 그 동치류 안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치류들을 이제 하나의 분수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수는 여기 나는 것처럼 2분의 3이나 4분의 6이나 뭐 6분의 9나 다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하나하나의 순서쌍이 아니라 순서쌍들을 이제 묶은 동치류 하나하나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동치류를 표현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동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브래킷을 사용을 할 겁니다. 즉 3,2하고 같은 순서쌍을 다 모아둔 동치류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A, B 중에서 2에 있는 그러한 집합 중에서 그 2에 있는 원소 중에서 A, B하고 3,2가 동치가 되는 그런 순서쌍들을 다 모아둔 그런 집합, 동치류를 이제 이와 같이 표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이제 표기 방법은 일반적인 이제 동치 관계에서 동치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는 이 방법 대신에 지금은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수로부터 유리수를 만드는 것처럼 B라는 정역으로부터 분수를 이제 만들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러한 동치류를 앞으로 기호를 새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2분의 3이라는 기호로 쓰겠다 라고 동치류를 표현하는 기호를 갖다 이와 같이 분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일반적으로 2하고 3은 정수니까 D라는 정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 A, B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동치류를 B분의 A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그 A, B를 포함한 동치류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또 A, B라는 이 순서쌍과 C, D라는 순서쌍이 이런 동치 관계에 있는, 여기서 동치 관계라고 하는 건 이 물결입니다. 이제 물결 관계에 있는 거라면 CD를 포함한 동치류는 이랑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은 이제 물결 관계에 있는 걸 생각하면 A, B를 포함한 동치류나 C, D를 포함한 동치류나 같은 동치류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로 한다면 결국 표기 방법은 다르지만 B분의 A라고 쓰는 이 기호나 D분의 C라고 쓰는 이 기호는 같은 동치류를 의미하는 그러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데 이 등호는 이제 동치류로서 동일하다라는 그런 등호 관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왼쪽도 하나의 부분 집합이고요. 2의 부분 집합, 동치류라는 것이 하나의 부분 집합이죠. 이쪽도 부분 집합인데 부분 집합 두 개가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분의 A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쓰면 2에 있는 그러한 순서쌍 중에서 A, B하고 이런 물결 관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데 그러한 집합을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동치류를 표시하는 이제 기호를 도입을 하고, 자, 이러한 그 동치류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F라고 부르는 이 집합은 자, 이러한 표현들을 다 모아둔 집합입니다.
이런 표현에서는 이제 순서쌍이 A, B로부터 만들어질 때 그것을 포함한 동치류들을 표현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D에 있는 것이고요. B는 0이 아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순서쌍들에 대해서 그 순서쌍을 포함하는 동치류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겉모습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결 관계라는 동치 관계를 도입해서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즉, B분의 A라고 쓰는 동치류도 있고 C분의 D라고 하는 동치류도 있는데 두 개가 집합의 의미로 동치류의 의미로 같다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그러냐면 이 녀석은 A, B를 포함한 동치류고요. 이 녀석은 잘못 썼네요. C, D를 포함한 동치류인데 동치류로서 같다는 얘기는 결국 A, B하고 C, D가 이 물결 관계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결 관계는 바로 이러한 것이 성립을 하는 경우니까 이러한 그 동치류가 같을 조건은 결국 A, D와 B, C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분수꼴로 만들어진 F라는 집합을 만든 것은 D라는 정역으로부터 마치 정수환으로부터 유리수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만든 이 F는 D로부터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체가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F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서의 덧셈과 곱셈이라는 두 가지 연산이 주어져야 되고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대수적인 체가 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덧셈에 대해서는 악을 분리해야 되죠. A1부터 A4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곱셈에 대해서는 M1부터 지금 체니까 M4까지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체가 될 텐데 그러한 체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덧셈부터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을지, 즉 동치류와 동치류 사이의 덧셈을 뭐라고 약속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두 개의 동치류입니다.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의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을 더해서 지금 F에서의 덧셈을 우리가 정의하고 싶기 때문에 그 결과도 F상에서의 이제 원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하는 게 좋을까? 자, 얘는 여러분들이 유리수에서의 덧셈을 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2분의 3하고 5분의 7을 더한다 라고 한다면 통분을 하죠. 즉 10분의 그 다음에 15 플러스 14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오로지 2 곱하기 5, 그 다음에 3 곱하기 5, 2 곱하기 7, 그리고 15 더하기 14와 같이 정수들 사이의 덧셈과 뺄셈, 곱셈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방법을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D라는 정역상에서의 덧셈과 곱셈만 사용해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BD분의 AB 플러스 BC라고 약속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결국 이것은 무엇을 약속한 거냐면 A, B, C, D가 모두 D에 있는 원소일 테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곱셈과 덧셈이 잘 약속이 되고요. 그다음 AD 플러스 BC가 D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B하고 D도 D의 원소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F의 원소가 되길 바라는 거니까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보정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B분의 A, D분의 C라고 쓴 F의 원소들은 B하고 D가 0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B 곱하기 D도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또 D가 정역이라는 사실이 핵심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덧셈을 약속을 이제 하는 것이 유리수를 생각하니까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곱셈은 어떻게 약속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곱셈을 약속하는 것도 동치류로 약속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B 곱하기 D 분의 A 곱하기 C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B 곱하기 D, A 곱하기 C가 모두 정역의 원소로서 D의 원소로서 분모에 들어가 있는 B 곱하기 D는 0이 아니므로 이렇게 쓴 기호가 이제 잘 의미가 있는 그러한 동치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덧셈을 이렇게 약속하겠다, 곱셈을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덧셈과 곱셈을 그냥 정의를 한 것 뿐인데요. 이렇게 정의를 한 연산에 대해서 체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체의 조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약간은 좀 번거로운 일일 수 있을 텐데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좀 보죠.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물론 이제 B분의 A, D분의 C, F분의 E는 모두 F의 원소입니다. 자, 이것을 더하는 방법은 앞에 걸 먼저 더하는 거니까 BD, AD 플러스 BC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더하는 거는 BD, 물론 이제 D가 정역인 거니까 결합법칙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 만족하니까 괄호를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괄호를 써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또 다른 계산을 한 번 더 해보죠.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더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 됩니다. 어떤가요? 위하고 아래를 보면 자, 분모가 정확하게 같고요. 분자도 보면은 ADF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BCF 그 분자에서 결국 D상에서의 연산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BDE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값 자체가 이제 동일한 거죠. 그래서 것이 두 가지가 이제 성립한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앞에서 조금 빨리 오느라고 한 가지 놓친 부분이 한 가지 있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덧셈과 곱셈을 이제 연산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 연산이 잘 정의된 연산인지를 사실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빼먹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 지금 2라고 하는 집합을 같은 원소끼리 이렇게 물결 입장에서, 물결 관계 입장에서 동치류들을 이제 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하나의 동치류는 B분의 A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이 안에 또 다른 C, D라는 원소가 있다면 D분의 C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B분의 A랑 덧셈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B분의 C를 이제 더할 때 이 동치류에 있는 한 원소를 택한 것이 결국 A, B가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D분의 C라고 하는 동치류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에 결국 C, D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자, 사실은 이제 이러한 동치류와 동치류의 덧셈인데, 그 동치류에 포함되는 대표 A, B 혹은 C, D를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자, 동치류 입장에서 연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동치류에 있지만 다른 순서상,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지만 A하고 A', B하고 B'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순서상 A', B'을 가지고 계산을 하나, A, B를 가지고 계산을 하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동칠 입장에서 연산이기 때문에 대표가 얘가 되든 얘가 되든 동일한 결과를 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 D'이 또 다른 순서상이 같은 동치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C', D'. 자, 그래서 네. 같은 동치류를 나타낼 수 있는 순서상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계산을 할 때 B분의 A, D분의 C를 계산을 하는 경우와 A' 분의 B' 분의 A', D' 분의 C'를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다르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연산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A, B, A', B', C, D, C', D'에 대해서 다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 B, D,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죠. 결국은 AD 플러스 BC, BD라는 순서쌍과 A', D' 플러스 B', C', 콤마 B', D'라는 순서쌍이 같은 동치류 안에 있어야지만 이러한 연산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지 잘 정의가 되었다는 얘기를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자,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AD 플러스 BC 하고, 자, B', D'을 곱해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거를 빼고 싶은데, 지금,
했을까요? 이렇게 BD에 A 프라임, D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게 0이 돼야지만 이 물결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B분의 A와 B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D분의 C와 D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같다라는 결국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먼저 써보면은 A, B 프라임 equal B, A 프라임이 같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는 C, D 프라임 equal D, C 프라임이 같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앞쪽과 뒤쪽이 같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D, B 프라임, D 프라임을 곱하면서 A, B 프라임 생기는데 그 부분은 B, A 프라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D, D 프라임이 생기네요. 네, 그 부분은 일단은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때 더하기 C, D 프라임이 생기는데 그것을 D, C 프라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B, B 프라임은 곱해지고 C 프라임, D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하고 뒤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일단 분배 법칙을 적용만 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은 B, 그리고 A 프라임, D, D 프라임 돼서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동일하고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B, B 프라임, C 프라임, D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동일하게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가 같은 물결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얘기는 이제 따라서 그 BD분의 AD 플러스 BC라고 하는 동치류나 A 프라임, D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하는 동치류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으로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지금 방금 이제 A1을 생각을 했는데 A2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그다음 A3 항등원의 존재성인데요. 이것은 뭐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A3만 한번 생각해 보죠. A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녀석에다가 더했을 때 같은 녀석인데 동치류를 더하는 거죠. 그게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덧셈에 대한 이제 항등원인데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여러분들이 유리수에서 생각한다면 뭐가 있나요? 0인데 0은 뭐 1분의 0도 0이고 2분의 0도 0이죠. 즉 여기 있는 동치류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분의 A라고 이제 표시를 1분의 0이라고 표시를 이제 하는 그런 동치류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분의 0이라고 하는 이 그 분수는 A, B인데요. B에 있는 어떤 거냐면 A, B가 0, 1과 이런 물결 관계에 있는 걸 다 모아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물결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A가 0이 된다는 겁니다. 곱해 보면 A,
equal b 곱하기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0이고요. 두 번째 성분은 이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2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0이 아닌 그런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1분의 0이나 2분의 0이나 다 같은 그러한 동치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예상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어떤가요? 자, 이 두 개의 동치류를 더하는 연산을 우리가 정의하기를 b 곱하기 1,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0으로 했으니까 b, a가 돼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A4를 볼까요? A4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녀석하고 뭐를 더하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될까? 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B분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동치류 혹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동치류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 A분의 B라는 동치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A는 D에 있고 B도 D에 있지만 B는 0이 아닌 그런 원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걸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A도 D에 있고요. 그리고 B는 D에 있지만 0은 아니죠?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A가 D에 있고요. 마이너스 B를 생각을 해도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B도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F, 즉 분수골 중에 하나냐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얘나 얘 중에 하나를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더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생각해보면 B 곱하기 B, A 곱하기 B,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A인데, 자, 분자에 있는 것은 D에서, 정역 D에서 연산인데, 이 연산의 결과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녀석은 모습은 다르지만 1분의 0이라는 동치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네모가 결국은 이 원소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a로 표시를 하는데, 그게 결국 뭐라는 얘기인가요? b분의 마이너스 a 혹은 마이너스 b분의 a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곱셈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요. 자,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뭘지만 생각을 해보죠. M1, M2는 넘어가고 M3를 보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면은 이제 물론 잘 정의되어 있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한 후에 B 곱하기 1, A 곱하기 1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D가 정역이기 때문에 정역 안에는 0도 있고요. 1도 있는 것이라서 1분의 0 혹은 1분의 1 이런 것들을 이제 F의 원소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F의 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M4를 볼까요? M4는 이 원소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1분의 0이 아닐 때
얘랑 뭐랑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곱셈에 대한 항등호가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같다라는 얘기는 a 곱하기 1과 b 곱하기 0이 같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a가 0이 아니어야지만 됩니다. 1분의 0과 같은 경우는 아까 1분의 0 여기 있었죠? 이런 꼴들이 전부 다 1분의 0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a가 0이 아닌 그런 원소라는 걸 보정하고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네모 대신에 a분의 b라는 원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 곱하면 실제로 ab분의 a인데, 이것은 1분의 1과 동일합니다. 물결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0이 아닐 때 그 역수가 이제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즉, b분의 a의 곱셈에 대한 여부는 뭐다? a분의 b다 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의 이제 결론이 결국은 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러한 체에 대해서 우리가 D로 만들어진 분수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역 D가 있을 때 지금 방금 했던 방법대로 F라는 그러한 그 집합을 만들면, 그리고 연산을 정의하면 체가 되는데, 이 체를 F를 D로부터 만들어진 분수체, 즉 분수꼴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분수체, 영어로 field of fractions라고 부르고요. 혹은 상체, quotients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field of quotients. 네, 그 시간이 지금 50분 조금 지나서 연결을 해서 해야 되긴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분수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